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신내역 사거리 범서 쇼핑센터 부지에 29층 규모의 업무 시설을 짓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지하철 3, 6호선에 GTX-A까지 더해진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 입지에 공공시설과 보행환경 개선까지 함께 추진되면서 연신내역 일대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연신내역 사거리에 위치한 범서 쇼핑센터입니다. 30여 년 전 지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광동 308-20번지 일대 범서구역에 대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입니다. 범서 쇼핑 일대는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GTX-A까지 지나는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고 저밀 개발로 활용돼 고밀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재개발이 추진되면 범서구역에는 최대 높이 150m, 연면적 약 5만 제곱미터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섭니다. 현 범서 쇼핑센터 자리에 지하 7층, 지상 29층 규모의 건물을 새로 짓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용적률을 최대 988%까지 완화했습니다. 이 시설에는 업무, 판매, 근린 생활시설이 들어섭니다. 공공기여 시설로는 공공예식장과 공공임대 업무시설이 계획됐습니다. 도로를 공공기여를 할 수도 있고 토지로서 공공기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필요한 SOC 시설 등 같은 등으로 해서 공공기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SOC 시설 중에 구청에서 이제 그 공공 예식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은평구는 지역에 예식장이 한 곳도 없는 만큼 기부 체납을 통해 공공 예식장을 확보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재개발로 보행 환경도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통일로 보도상에 있는 지하철 연신내역 3번 출구를 사유지내로 옮겨 지하철 출입구와 주변 동선을 끊김없이 입체 보행로로 연결합니다. 연신내 주변의 재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29층 규모의 복합시설 조성까지 추진되면서 노후화된 연신내역 일대의 모습도 빠르게 변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서울 지역 8곳이 신속 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16일 올해 6번째 주택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8곳을 신속 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후보지는 은평구 신사동과 마포구 신수동, 영등포구 신길동과 금천구 독산동 등 7개 자치구 8곳입니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2년 이내로 구역 지정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투기를 막기 위해 선정된 후보지를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 허가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양천구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재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양천구는 지역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온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동 친화 예산 확대와 생활권 중심의 안전, 복지, 문화 정책 추진, 보육타운과 키즈카페 등 아동시설 확충, Y교육박람회와 미래교육센터 등 교육환경 개선 성과가 주목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는 UN 아동 권리 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환경을 조성한 도시에 부여되는 국제 인증 제도입니다. 올 한해 은평 구민들에게 가장 주목받은 정책으로 은평 아이맘 놀이터가 선정됐습니다. 은평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2025년 10대 정책을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는 생활 밀착형 정책 2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7,8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투표 결과 은평 아이맘 놀이터가 692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은평구 주민 참여 예산 다음으로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은평 만들기, 자립준비 청년 카페 에피소드 순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 저소득 가정 등의 학교 급식을 나누는 학교 급식 잔식 기부 사업, 폐지 수집 어르신 식사권 제공 사업도 10대 정책에 포함됐습니다. 네, 요즘처럼 기온차가 큰 날씨에는 도로 위 블랙아이스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블랙아이스는 눈에 잘 띄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데요. 겨울철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블랙아이스,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양정국 소방교 전화 연결해 알아봅니다. 소방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에 근무하는 소방교 양정국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먼저 블랙아이스가 왜 위험한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블랙아이스는 젖은 아스팔트처럼 보여서 운전자들이 미끄럽지 않게 하고 지나가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도로 위에 아주 얇은 얼음막이 생긴 상태라서 타이어가 얼음을 잡는 힘이 확 떨어집니다. 특히 속도가 조금만 있어도 제동거리가 급격히 길어지고 급브레이크나 핸들 조작을 하면 차가 순식간에 미끄러져 회전하거나 중앙선 침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주로 새벽 아침 시간, 그늘진 구간, 교량,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처럼 기온이 빨리 떨어지는 곳에서 잘 생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블랙아이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도 전해 주시죠. 네, 크게 운전자와 보행자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자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속도를 미리 줄이기입니다. 블랙아이스 구간은 발견하고 줄이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줄여야 합니다. 둘째, 차간거리 확보입니다. 겨울철엔 평소보다 두세 배 이상 넉넉히 차간거리를 잡아주셔야 급상황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셋째, 조작은 부드럽게입니다. 급가속, 급제동, 급핸들 금지. 가능하면 엔진 브레이크 위주로 감속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추가로 가능하면 겨울 타이어, 체인, 출발 전 날씨, 노면 정보 확인, 그리고 블랙아이스 의심 구간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행자는 미끄럼 방지 신발, 그리고 걸음걸이가 중요합니다.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마치 행긴 걸음처럼 발바닥 전체로 디디기가 좋습니다. 또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난간이 있으면 난간을 잡고 횡단보도나 경사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눈이 녹았다 다시 얼면 인도도 블랙아이스가 생기니까 그늘진 길, 건물 그림자 구간은 특히 주의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블랙아이스는 안 보여서 더 위험한 겨울철 대표 위험 요인입니다. 운전자분들은 속도는 한 번 더 낮추고 거리는 한 번 더 넓히고 조작은 한 번 더 부드럽게 해주시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행자분들도 천천히, 짧게, 손은 밖으로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안전운전, 안전보행하시고 혹시 사고가 나면 2차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철 블랙아이스와 관련해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양정국 소방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 인권 조례를 또 폐지해 서울시교육청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동안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해온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심사 의결을 제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이 성별과 종교, 가족 형태와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11대 서울시의회는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이 62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서울시 예산 51조 4,778억 원과 서울시 교육청 예산 10조 9,422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51조 5,060억 원보다 282억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또 올해 본 예산 48조 1,145억 원보다 3조 3,633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5억 원 등 복지 항목이 많았으며
원활에 없었던 LED 교통안전 표지 설치 등 주민 안전을 높이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내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오릅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3.35%,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표준지 4.89%, 표준주택은 4.5% 올랐습니다. 경기는 표준지 2.67%, 표준주택 2.48% 상승률을 보였고 인천은 각각 1.33%와 1.43%를 상승했습니다. 공시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은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와 시군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총 4,202호의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대상은 1,956호, 신혼 신생아 가구는 2,246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 공급 대상은 미혼 청년 주택자로 시세 40에서 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 신생아 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30에서 40% 수준 임대료 유형과 70에서 80% 수준 임대료 유형 등 두 가지를 공급합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 신생아 가구 매입 임대주택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도심 항공교통이 SUAM 운영을 위해 시범 운항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도심 항공교통 국내 상용화를 당초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조정함에 따라 서울형 도심 항공교통 시범 운항 준비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한강을 중심으로 노선을 설계하고 기체가 최종 인증받는 즉시 한강 상공에서 시범 운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한 운항 환경 확보를 위해 운영체계 완비는 물론 위험도 모니터링 체계와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유목을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경기도 박물관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4월 5일까지 안 의사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날 공개되는 안 의사의 유목은 장탄일성 선조 일본이라는 8글자로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안 의사가 일본 제국의 고위 관료에게 건넨 것으로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림 없었던 그의 기계를 엿볼 수 있는데요. 관람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인천시와 벨기에 켄트 대학교가 해양 연구와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 위해 17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인천시와 켄트대는 해양과학과 환경연구, 바이오 융합기술 분야에서 교육, 연구, 기술 교류 등 포괄적 협력에 나서고 연구 프로젝트 협력과 인재 육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협력이 인천의 해양 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 미래 해양 생태계 조성, 새로운 산업 기회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 지하철 1호선에 인공지능 기반 다중이용시설 피난 안내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화재 시 화재 감지기가 열과 연기를 감지하면 인공지능이 화재 위치와 확산 정도를 분석해 가장 안전하고 빠른 피난 경로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승객들은 LED 화면과 조명, 음성 안내로 피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3년 인천시청역과 인천터미널역에 해당 시스템을 시범 구축했으며 올해 인천 지하철 1호선 18개 역사에 총 17종 935대의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